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고구마 모종을 심고 난 뒤 왜 어떤 밭에서는 잎이 금방 축 처지고 어떤 밭에서는 며칠 뒤 다시 힘을 찾는지 차분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충주 외곽에서 작은 텃밭을 가꾸는 박성호 어르신은 올해도 장날 아침에 고구마 모종 한 단을 사왔습니다. 그는 흙을 곱게 고르고 햇볕이 잘 드는 두둑을 만들고 모종이 마를까봐 물도 넉넉히 주었습니다. 손으로 흙을 꼭꼭 눌러주며 이번에는 잘 자라겠지 하고 마음을 놓았습니다. 그런데 사흘이 지나자 잎은 아래로 숙이고 줄기는 힘을 잃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박성호 어르신은 또 내가 뭘 잘못했나 싶어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그때 옆밭에 김두식 어르신이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김두식 어르신의 고구마 모종은 처음에는 조금 시든 듯 했지만 며칠 뒤 오히려 줄기가 단단해지고 잎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는 물을 자주 주지 않았고 흙을 계속 만지지도 않았습니다. 박성호 어르신은 물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정성껏 돌봤는데 왜 내 모종만 힘을 못 쓰는 걸까요? 김두식 어르신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구마는 손이 빠른 사람보다 흙의 숨을 기다리는 사람을 더 좋아하네. 이 말은 박성호 어르신에게 오래 남았습니다. 그는 그동안 식물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너무 빨리 물을 주고 너무 깊이 눌러 심고 햇볕이 강한 시간에도 괜찮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고구마 모종에게 첫 며칠은 편안함보다 적응의 시간입니다. 뿌리가 새로 나올 자리를 찾고 줄기가 흙과 맞닿으며 스스로 버틸 힘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사람이 새 집에 들어가면 먼저 숨을 고르듯 모종도 흙 속에서 자기 자리를 찾을 시간이 필요합니다. 올해 처음 텃밭을 시작한 분도 올해 밭을 만져온 분도 이 장면은 낯설지 않을 것입니다. 모종이 쓰러지면 마음이 먼저 움직입니다. 물을 더 줄까, 흙을 더 덮을까, 비료를 조금 넣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고구마는 그런 조급한 손길 앞에서 오히려 더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패를 탓하지 않고 작은 습관을 하나씩 바꾸는 마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차근차근 들으시면 올해 작은 밭의 고구마가 달라지는 이유를 분명히 스스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고구마 농사는 더 많이 만지는 일이 아니라 언제 멈추고 언제 도와야 하는지 아는 일입니다. 지금부터 모종이 살아나는 첫걸음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고구마 모종이 힘을 얻는 첫 조건은 비료도 아니고 물도 아닙니다. 가장 먼저 보아야 할 것은 흙의 온기입니다. 박성호 어르신은 예전에는 장날에 모종이 나오면 바로 심어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시장에 물건이 나왔다는 것은 계절이 되었다는 뜻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김두식 어르신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장터에는 여러 동네 사람이 오지만 자네 밭의 흙은 자네 손으로 확인해야 하네. 이 말은 단순했지만 정확했습니다. 고구마는 따뜻한 땅을 좋아하는 작물입니다. 낮에는 햇볕이 따뜻해도 밤 기운이 차면 땅속은 아직 준비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 흙에 모종을 넣으면 줄기는 겉으로 버티지만 속에서는 새뿌리를 내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날짜보다 중요한 것은 손의 감각입니다. 아침에 두둑 위 흙을 살짝 쥐어보고 차갑게 식어있지 않은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손바닥에 부드러운 온기가 남고 흙이 너무 질거나 딱딱하지 않으면 그때가 한 걸음 가까워진 때입니다. 지역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남쪽의 따뜻한 들은 조금 이르게 시작할 수 있지만 충주처럼 밤바람이 남아있는 곳은 며칠 더 기다리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기다림은 늦는 것이 아닙니다. 모종이 땅에 들어갔을 때 바로 움직일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일입니다. 하루 중 시간도 중요합니다. 한낮에 강한 햇볕 아래서 심으면 모종은 뿌리를 만들기 전에 잎으로 수분을 많이 잃습니다. 그래서 김두식 어르신은 해가 기울기 시작한 뒤에야 모종을 들고 밭으로 나갔습니다. 오후 늦은 빛은 부드럽고 이어지는 밤은 모종이 조용히 숨을 고르기에 좋았습니다. 박성호 어르신은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고구마는 빨리 심은 사람에게 상을 주는 작물이 아니라 땅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린 사람에게 더 안정된 시작을 주는 작물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뒤로 그는 이웃밭만 보지 않았습니다. 누가 먼저 심었는지보다 우리 밭의 흙이 어떤 표정을 하고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비가 온 다음 날이라도 땅이 차갑고 무거우면 하루를 더 미루었습니다.
햇볕이 좋더라도 밤에 찬바람이 불면 조금 더 기다렸습니다. 이런 선택은 겉으로 보기에는 느려 보이지만 실제로는 실패를 줄이는 가장 빠른 길이었습니다. 특히 작은 텃밭에서는 모종 몇 포기만 죽어도 마음이 크게 상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완벽하게 서두르기보다 조금 늦더라도 살아날 조건을 맞추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흙이 따뜻해진 뒤 오후에 심는 것. 이것이 고구마 농사의 조용한 첫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지키면 이후의 물주기와 뿌리 내림도 훨씬 편안하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밭이 모종을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고쳐야 할 습관은 심은 직후 물을 너무 많이 주는 일입니다. 박성호 어르신도 모종을 심고 나면 가장 먼저 물뿌리개를 찾았습니다. 잎이 축 처져 보이면 마음이 불안했고 흙이 조금만 말라 보여도 더 적셔야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김두식 어르신은 그 물뿌리개를 조용히 내려놓게 했습니다. 지금 이 모종에게 필요한 것은 물이 아니라 숨쉴 자리일세.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었습니다. 식물은 물을 좋아한다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구마 모종은 심어진 바로 그 순간 아직 새뿌리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줄기와 마디가 흙에 닿고 그곳에서 뿌리가 나오려면 흙 속에 공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물을 많이 주면 흙 입자 사이의 빈틈이 줄어들고 흙은 무겁게 가라앉습니다. 겉으로는 촉촉해 보이지만 안에서는 모종이 답답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물을 끄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흙을 적당히 준비하는 것입니다. 밭이 너무 마른 상태라면 심기 전에 두둑을 가볍게 적셔두는 편이 좋습니다. 비가 살짝 온 뒤라면 그 수분을 믿어도 됩니다. 비닐 멀칭을 했다면 안쪽에 남은 습기가 쉽게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이때 다시 물을 세게 부으면 좋은 환경이 오히려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김두식 어르신은 비유를 하나 들었습니다. 새로 이사온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젖은 방이 아니라 창문이 열린 방일세. 뿌리도 마찬가지네. 박성호 어르신은 그 말을 듣고 며칠 동안 참아보기로 했습니다. 모종은 처음에 조금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줄기 끝이 서서히 살아났고 잎도 다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는 그때 알았습니다. 고구마가 쓰러지는 듯 보이는 모든 순간이 실패는 아닙니다. 때로는 땅속에서 조용히 적응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 심은 뒤 일주일 가까이는 마음이 먼저 움직여도 손은 천천히 두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밭이 바싹 말라 갈라질 정도라면 상황을 살펴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작은 텃밭에서는 두둑을 만들 때 이미 어느 정도 수분이 들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조금씩 물을 얻는 버릇을 줄이는 일입니다. 표면이 말라 보여도 안쪽은 아직 촉촉할 수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옆 흙을 살짝 만져보고 차갑고 질척한지 아니면 부드럽게 숨이 통하는지 느껴보십시오. 고구마는 물속에서 크는 작물이 아닙니다. 적당한 습기와 충분한 공기 사이에서 새뿌리를 내립니다. 물을 주고 싶은 마음을 잠시 멈추는 것. 그것이 모종을 살리는 첫 배려가 될 수 있습니다. 기다림도 훌륭한 물주기가 되는 순간입니다. 조용히요, 천천히요. 이제 모종을 어떻게 눕히느냐를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은 고구마 모종을 세워 꽂아야 단단하다고 생각합니다. 파나 고추 모종처럼 똑바로 세우면 보기에는 가지런하고 마음도 편합니다. 하지만 고구마는 조금 다릅니다. 고구마 줄기를 자세히 보면 잎이 붙어 있던 자리마다 작은 마디가 있습니다. 이 마디는 그냥 줄기의 흔적이 아니라 흙을 만나면 새뿌리가 나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김두식 어르신은 이것을 작은 문이라고 불렀습니다. 마디 하나하나가 뿌리가 밖으로 걸어 나오는 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모종을 곧게 세워 한두 곳만 흙에 닿게 하면 열릴 수 있는 문이 적어집니다. 반대로 줄기를 비스듬히 눕혀 여러 마디가 흙과 만나게 하면 뿌리가 나올 자리가 많아집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두둑 위에 손가락 두세 마디 깊이의 얕은 길을 만들고 모종을 완전히 세우지 말고 옆으로 눕히듯 놓습니다. 줄기 중간에 여러 마디가 흙에 닿도록 덮고 끝에 어린 잎은 밖으로 살짝 나오게 합니다. 너무 깊이 묻으면 흙이 차고 답답할 수 있고
너무 얕으면 마디가 마르기 쉽습니다. 그래서 부드럽게 눕히고 흙은 꼭 누르기보다 빈틈만 가볍게 메우는 마음이 좋습니다. 익산에서 텃밭을 가꾸는 김춘자 어르신도 처음에는 늘 모종을 세워 심었습니다. 그래야 곧게 자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몇 포기는 마르고 살아난 포기도 크기가 들쭉날쭉했습니다. 어느 해 그는 모종을 비스듬히 눕히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누워도 되나 싶어 웃음이 났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줄기는 더 고르게 살아났고 가을에 캐보니 고구마도 한쪽에 몰리지 않고 단정하게 달려 있었습니다. 김춘자 어르신은 그때 말했습니다. 고구마는 세워주는 것보다 땅에 잘 기대게 해주는 것이 먼저였네요. 이 말처럼 고구마 심기는 힘으로 꽂는 일이 아닙니다. 마디가 흙과 편안히 만날 길을 열어주는 일입니다. 간격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너무 촘촘하면 줄기가 서로 엉키고 통풍이 답답해집니다. 너무 넓으면 작은 텃밭에서는 공간이 아깝습니다. 보통 한 뼘보다 조금 넉넉한 간격을 두면 손질하기가 편합니다. 중요한 것은 숫자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줄기가 퍼질 자리를 미리 남겨두는 마음입니다. 심은 뒤에는 흙을 다시 파헤치며 확인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마디가 흙을 만난 뒤에는 조용히 뿌리를 준비합니다. 그 아래에서는 작은 변화가 시작됩니다. 오늘 심은 모종이 내일 바로 씩씩해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흙과 줄기가 서로 익숙해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을 존중하면 뿌리는 더 차분하게 자리를 잡습니다. 고구마를 심을 때 한국의 텃밭에서 자주 보이는 것이 비닐 멀칭입니다. 검은 비닐이나 밝은색 비닐을 두둑 위에 덮어두면 흙의 온기가 쉽게 빠져나가지 않고 비가 온 뒤 남은 습기도 오래 머물 수 있습니다. 또 풀을 줄여주기 때문에 허리 굽혀 김을 매는 일이 조금 가벼워집니다. 김두식 어르신은 모종을 심기 전날 가벼운 비가 지나가면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흙이 촉촉할 때 두둑을 다듬고 비닐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오후 작은 구멍을 내고 모종을 비스듬히 넣었습니다. 박성우 어르신은 물을 더 주어야 하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김두식 어르신은 손바닥으로 비닐 위를 살짝 눌러 보이며 말했습니다. 이 안에는 아직 흙의 숨과 물기가 남아있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붓는 일이 아니라 빠져나가지 않게 지켜주는 일이네. 비닐 멀칭의 장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물을 자주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되고 흙이 갑자기 차가워지거나 마르는 일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구멍을 너무 작게 내면 줄기가 눌리고 잎이 비닐 아래에 갇히면 햇빛을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모종을 심은 뒤에는 끝잎이 밖으로 편하게 나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며칠 뒤 새 잎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비닐에 닿아 상하지 않는지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텃밭에서는 이런 확인 하나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비닐을 덮었다고 모든 일을 잊어도 되는 것은 아니지만 잘 준비해둔 비닐 멀칭은 사람의 손을 덜 바쁘게 해줍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물통을 자주 들고 오가는 일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구마 밭은 처음 준비가 중요합니다. 흙을 부드럽게 만들고 적당한 습기를 품게 하고 비닐로 그 상태를 지켜주면 모종은 훨씬 조용히 적응합니다. 박성우 어르신은 그해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좋은 관리는 계속 손을 대는 것이 아니라 식물이 편히 머물 환경을 먼저 만들어두는 일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비닐을 쓰지 않는 밭이라도 원리는 같습니다. 마른 풀이나 짚을 얇게 덮어 흙의 수분이 너무 빨리 날아가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줄기 위를 두껍게 덮어 숨을 막지는 말아야 합니다. 무엇을 쓰든 핵심은 같습니다. 고구마에게 필요한 것은 축축함이 아니라 안정된 습기입니다. 흙이 하루 사이에 뜨거워졌다 차가워졌다 하지 않고 마르다 젖다를 반복하지 않게 도와주면 됩니다. 그러면 사람의 일도 줄고 모종의 부담도 줄어듭니다. 모종이 일주일쯤 지나 줄기 끝에 힘이 돌아오면 그때부터는 물주기 방법을 바꾸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물을 참는 것이 중요했다면 이제는 줄 때 제대로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조금씩 흙 필면만 적시면 뿌리는 깊이 내려갈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얕은 곳에 머물면 더운 날에 쉽게 지치고 비가 오래 오지 않을 때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고구마가 자리를 잡은 뒤에는 흙이 정말 말랐을 때 한 번에 깊게 적셔주고 다시 흙이 숨을 쉴 시간을 주는 편이 좋습니다. 박성호 어르신은 예전에는 아침마다 물통을 들고 밭을 돌았습니다. 하지만 김두식 어르신은 흙을 먼저 보라고 했습니다. 잎만 보지 말고 흙 속이 어떤지 보게. 박성호 어르신은 손가락으로 두둑 옆을 살짝 열어보았습니다. 겉은 말라 보여도 안쪽은 아직 부드러운 습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그는 물을 주는 횟수를 줄였고 줄 때는 천천히 깊게 스며들도록 했습니다. 물 관리와 함께 보아야 할 것이 줄기 관리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고구마 줄기는 사방으로 길게 뻗습니다. 초록잎이 무성하면 누구나 기분이 좋습니다. 박성호 어르신도 처음에는 잎이 많으면 고구마도 많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때 김두식 어르신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잎이 많은 것과 고구마가 굵은 것은 같은 말이 아니네. 줄기가 땅에 계속 닿으면 마디마다 잔뿌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힘이 여러 곳으로 나뉘고 우리가 원하는 굵은 고구마로 가야 할 기운이 흩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줄기가 충분히 자란 뒤에는 가끔씩 살짝 들어 올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잡아당기지 말고 아이를 깨우듯 부드럽게 들어 흙에서 떼어주면 됩니다. 땅이 너무 젖은 날은 피하고 줄기가 마르지 않은 시간에 천천히 하면 됩니다. 고구마 줄기는 땅만 보면 붙고 싶어 하는 아이 같습니다. 사람은 그 아이를 혼내는 것이 아니라 제자리로 조용히 데려오는 역할만 하면 됩니다. 이 작업은 자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밭을 둘러보다가 줄기가 너무 멀리 뻗어 땅에 단단히 붙기 시작할 때 가볍게 해주면 충분합니다. 작은 텃밭에서는 한 바퀴 돌며 손으로 줄기를 들어보는 것만으로도 관리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줄기를 괴롭히지 않는 것입니다. 잎을 꺾거나 뿌리를 세게 끊으면 오히려 식물이 놀랄 수 있습니다. 물도 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친 손길보다 정확한 손길이 고구마를 편안하게 만듭니다. 그 편안함이 가을의 굵은 뿌리로 돌아옵니다. 고구마 밭에서 또 하나 조심해야 할 것은 비료에 대한 욕심입니다. 작물이 잘 자라려면 많이 먹여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고구마는 잎을 키우는 힘과 뿌리를 굵히는 힘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질소가 너무 많으면 잎과 줄기는 보기 좋게 무성해질 수 있지만 정작 땅속 고구마는 기대만큼 굵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주에서 작은 밭을 가꾸는 정복순 어르신은 한때 푸른 잎을 보며 기뻐했습니다. 올해는 정말 잘 되겠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가을에 캐보니 줄기는 길고 잎은 많았지만 고구마는 작고 가늘었습니다. 그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잎이 밭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다음 해부터는 분을 조금 줄이고 심기 전에 흙을 부드럽게 고르는데 더 신경을 썼습니다. 잘 썩은 퇴비를 가볍게 섞고 모종 가까이에 강한 비료가 닿지 않도록 했습니다. 결과는 더 안정적이었습니다. 잎은 전처럼 과하게 무성하지 않았지만 땅속 고구마는 더 단단하게 자랐습니다. 비료는 음식의 간과 같습니다. 맛있는 국이 소금이 많아서 좋은 것이 아니듯 고구마 밭도 많이 넣는다고 좋은 밭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당히, 그리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품종 선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주에 사는 한상철 어르신은 예전에는 시장에서 눈에 띄는 모종을 그냥 샀습니다. 이름이 좋아 보이면 사고 누가 달다고 하면 그대로 믿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해부터는 세 가지를 물었습니다. 우리 밭 흙이 조금 무거운데 괜찮은지, 이 고구마는 굽기에 좋은지, 찌기에 좋은지, 보통 언제쯤 캐는 것이 좋은지. 이 질문만으로도 선택은 훨씬 달라졌습니다. 밤고구마를 좋아하는 집도 있고 호박고구마처럼 부드러운 맛을 좋아하는 집도 있습니다. 꿀고구마라는 이름이 마음을 끌어도 결국 밭과 날씨와 보관이 함께 맞아야 맛이 납니다. 그러니 모종을 살 때는 가장 유명한 이름보다 우리 밭과 우리 가족의 식탁에 맞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병해충 관리도 겁내기보다 균형으로 보아야 합니다.
작은 텃밭에는 고구마만 빽빽하게 심기보다 가장자리에 꽃이나 들깨, 파처럼 익숙한 작물을 함께 두면 밭이 한결 살아 보입니다. 여러 식물이 어울리면 바람길도 달라지고 작은 생물들이 머물 자리도 생깁니다. 같은 자리에 해마다 고구마만 심는 것도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땅도 사람처럼 같은 일만 계속하면 지칠 수 있습니다. 한 해는 고구마, 다음에는 다른 작물로 바꾸어주면 흙이 조금씩 균형을 찾습니다. 결국 좋은 밭은 강한 비료 하나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알맞은 분량, 맞는 품종, 쉬어가는 흙이 함께 만들고요. 그리고 천천히 오래 좋아집니다. 마지막은 수확과 그 뒤의 기다림입니다. 고구마는 심고 나서 대략 100일에서 120일쯤 지나면 캘 수 있지만 날짜만 보고 서두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잎빛이 조금씩 누렇게 변하고 줄기의 기운이 차분해지면 밭은 이제 마무리를 준비한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수확은 되도록 맑은 날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가 온 바로 뒤에는 흙이 무겁고 끈적해서 고구마에 상처가 나기 쉽습니다. 홈이나 삽을 쓸 때도 줄기 바로 밑을 깊게 찌르지 말고 조금 떨어진 곳에서 흙을 들어 올리듯 해야 합니다. 작은 상처 하나가 저장 중에는 아쉬움이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박성호 어르신은 가을 오후 처음으로 조심스럽게 두둑을 열었습니다. 흙 사이에서 붉은 고구마가 모습을 보이자 그는 크게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참 바라보다가 기다린 보람이 있구나 하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고구마는 캐는 순간 끝나는 작물이 아닙니다. 막 캔 고구마는 생각보다 단맛이 덜할 수 있습니다.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구마도 사람처럼 숨을 고를 시간이 필요합니다. 따뜻하고 통풍이 드는 곳에서 잠시 안정시키면 작은 상처가 마르고 맛도 조금씩 깊어집니다. 그 뒤에는 너무 차갑지 않고 너무 습하지 않은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겨울에 따뜻한 고구마를 손에 쥐었을 때 느껴지는 단맛은 어느 하루의 결과가 아닙니다. 땅이 따뜻해지기를 기다린 시간, 물을 주고 싶은 마음을 참은 시간, 줄기를 부드럽게 들어올린 손길이 함께 만든 맛입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구마는 흙이 따뜻할 때 심고 모종은 눕히듯 심으며 처음에는 물을 서두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뿌리가 자리 잡은 뒤에는 깊게 물을 주고 줄기는 부드럽게 관리합니다. 비료는 과하지 않게, 품종은 우리 밭과 식탁에 맞게 고릅니다. 여러분의 텃밭에서는 어떤 고구마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올해의 경험을 댓글로 나누어 주시면 누군가에게 따뜻한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밭에 조용하고 풍성한 기쁨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해 주십시오. 고구마는 빠른 손보다 차분한 눈을 좋아합니다. 조금 덜 만지고 내일 한 번 더 살피는 마음이 밭을 편하게 합니다. 텃밭이라도 괜찮습니다. 엿포기만 심어도 그 안에는 계절의 변화와 사람의 정성이 들어갑니다. 올가을 여러분이 흙을 열 때 그 기다림이 고구마 한 바구니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우리 밭에 도움이 되는 지혜를 나누겠습니다.